오늘 하루도 애쓴 당신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오늘도 잠 못 드는 그대를 위해 아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편안하게 들으시고 푹 잠드시기 바래요. 물 건너가는 스님.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어느 산골에 커다란 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상자가 바깥에서 뛰어 들어오며 숨찬 소리로 스님을 급히 불렀습니다. 스님이 매우 놀라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자가 하는 말이 까치가요, 젊은 박 큰 대추나무에다 집을 짓는데 웬 옥비녀를 갖다 끼워요 했습니다. 스님이 이상히 여겨나갔는데 상자는 스님에게 올라가서 옥비녀를 꺼내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래 스님은 까치집을 한참 쳐다본 후후 신과 버선을 벗어놓고 손에 침을 바르더니 대추나무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지 저 가지를 바꿔 디디며 까치집까지 올라가는 걸 보던 상자는 소리쳤습니다. 저것 보세요. 우리 스님이 까치 새끼를 꺼내 생으로 뜯어 잡수시네요. 하며 절이 떠나갈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절 안에 중들이 일제히 쳐다보니까 대추나무에 있던 스님이 당황하여 급히 내려오다 가시에 온 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에게 변명을 한 후 그 스님은 부끄럽기도 하고 분함을 못 참아 상자를 끌고 들어가 실컷 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자는 원래 장난을 잘했으므로 스님을 또 골려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자기가 장난을 한 후에도 책망을 받지 않게 하려고 신중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때는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상자가 절 아래에 있는 동네에서 돌아와 스님 곁에 앉으며 은근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아랫마을 주막집에 젊은 과부가 하나 살지요. 그래, 지금 소생이 오려니까 과부가 불러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절 근처 그 많은 감나무에 열린 감을 혼자만 잡수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래 대답하길 스님이 그럴 리가 있나요? 스님도 잡수시고 다른 사람도 나눠줍니다. 하였지요. 그래서 그랬더니 과부 말이 스님께 여쭙고 좀 얻어달라고 합지다. 그래? 그럼 먹을 만큼 따다 주려무나. 그리하여 상자는 만족한 듯이 좋은 감을 골라서 따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아랫마을 과부는 천하미인이라 탐을 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편 스님도 그 과부를 은근히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여자는 겉은 꽃 같으나 속은 얼음과 같이 찬 천하미인이다. 감히 말을 해본 사람도 말소리를 들어본 사람도 없는데 익은 감을 맛보자는 것은 나와 통하자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감은 나에게 고마운 과일이다. 이같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음을 조였습니다. 얼마 후에 상자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스님, 감을 갖다 주었더니 어찌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저 불당의 옥병은 스님이 혼자 잡수냐고 물어요. 그래서 모두 나눠 먹는다고 했어요. 대답 잘했다. 그랬더니 스님께 여쭙고 그것을 좀 갖다 달라고 하지 않아요? 상자는 스님의 허락이 떨어지기 바쁘게 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불상 앞에 고이 놓은 옥병을 전부 거두어 가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스님은 또 과부를 생각하며 상자가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편에서 상자가 오다가 스님 하고 부르고는 절 뒤로 뛰어갔습니다. 스님은 초조한 끝에 쫓아가니 상자는 뒷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탁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상자가 나올 때만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상자가 나오며 아이고 똥 쌀 뻔하였네 하곤 어려운 일이나 한 듯 외쳤습니다. 스님은 자기가 뛴 일이 분하여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상자는 기색을 살피며 왜 여길 오셨느냐고 했습니다. 네가 뛰어오길래 영문도 모르고 왔지. 소생은 여기까지 올라오시란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려다 뒤가 급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면 말이나 하고 오지. 대간절 과부가 뭐라고 하더냐? 아이고 과부 말씀하지도 마셔요. 제가 갔다가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어서 해봐라 하고 스님은 독촉을 하였습니다. 병을 갖다 놓고 얘기를 하려는데 과부의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작대기로 때리며 무슨 중놈이 고약한 짓을 하려고 이곳에 왔느냐고 하잖아요. 그럼 아무 말도 들을 겨를이 없었겠구나 하고 또 재차 물었습니다. 얻어맞고 뒷곁으로 뛰어오는데 과부가 쫓아오며 이틀 후에 오라고 했습니다만 다시는 못 가겠습니다. 맞아 죽으려고요? 스님은 후일에 다시 오란 말에 정신이 번쩍 나서 상자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돈을 주고 달래며 호감을 사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상자는 그날 돈을 많이 다 가지고 마을에 내려가 놀다 돌아와서 스님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스님, 과부가 말하길 스님께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하면서 한번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해요. 그러니까 스님은 너무 기뻐 한참 생각하다가 어느 날 만나자고 하더냐? 모레 저녁에 스님더러 자리를 정하라고 하던데요. 그리하여 절 뒷방에다 장소를 정하고 상자는 마을로 내려가 과부에게 가서 소인이 본래 가슴앓이가 있는데 의원에게 보이니 안악내 신짝을 따뜻하게 해서 대면 낫는다기에 헌 신짝을 얻으러 왔습니다. 하고 청했다. 과부는 내버릴 신짝은 없고 지금 씻는 것을 줄 테니 어서 병이나 나으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상자가 신을 들고 방문 앞으로 기어와 있으니까 방 안에서 과부가 온다. 미인 과부가 온다. 저 과일을 내가 권하면 그녀가 나에게도 권하고 후에는 인사도 하고 내 요구도 들어줄 테지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상자가 문을 벌컥 열고서 다 틀렸어, 다 틀렸어 하고 말하였다. 스님이 영문을 몰라 하니 상자는 과부가 오다가 스님이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여러 사람이 논다고 대단히 노하고 돌아가는 것을 붙잡지 못하고 신짝만 주워 가지고 왔어요. 하고 신짝을 보였습니다. 다 잘된 일이 틀린 것은 모두 스님의 탓입니다. 하며 스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스님은 큰 실수나 한 듯이 옳다. 요놈의 주둥아리가 죄다. 몽둥이를 때려라. 하고 얼굴을 상자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본 상자는 올소이다 하며 옆에 있는 목침으로 갈기니 스님의 이빨이 몽땅 빠졌습니다. 상자는 여지껏 잘 속였으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님을 속일 궁리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스님에게로 가서 아랫마을 과부가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요.
지난번에 왔다가 스님이 혼자 말씀하신 것인 줄 모르고 그냥 간 것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뵙도록 해달라고 하세요. 어떻게 만나자고 하든 하며 스님은 바싹 다가 앉았습니다. 상자는 뻐기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조용한 예쁜 내로 처소를 정했으니 이 약을 잡수시고 오시래요. 이 약은 왕성한 약이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1초가 새롭게 고대하다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배가 꿈틀거리더니 설사가 날 듯 했습니다. 참다 못해 무릎을 꿇고 발뒤꿈치로 병고를 괴고 있는데 과부가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사람이 들어오는데 괴이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아 하며 스님을 두 손으로 떼밀었습니다. 자빠진 스님은 똥을 빠락 싸고 고개도 못 든 채 기어 나왔습니다. 이 설사는 상자의 흉계로 약이 아니라 날 콩가루를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물과 마시면 당장 설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스님은 이런 사연도 모르고 겨우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이놈의 배 하며 주먹으로 자기의 배를 때렸습니다. 이를 본 중들은 견딜 수 없는 냄새가 나도 유고무원이었습니다. 이 스님처럼 자기의 양심에 어긋나는 욕심을 억지로 채우려다 가는 곳마다 봉변을 당하는 것을 가리켜 물 건너는 중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신 그대 옛날 이야기를 듣고 편안해지셨나요? 다음에도 편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잘 자요.